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등 빠지직 송건웅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바로 전기자기약 단답 핵심 인출 50문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자기약 기출문제집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10개년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 그 안에서 단답을 조금 유심히 관찰을 해봤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좀 중요도가 높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50문제를 선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보실 거잖아요. 그럼 시험에서 전기자기약 파트 안에서 단답이 나온다면 이 안에 있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최근 10개년의 기출문제 중에 전기자기약 단답을 분석한 결과 내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0문항을 이 영상 한 번 듣고 암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이거 자투리 시간에 여러분 이거 반복해서 켜놓고 그냥 들어만 보세요. 그러면 제가 키워드별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에 외운다는 그런 부담은 내려놓고 바로 한번 1번부터 50번까지 반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전기자기약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앞으로 이 콘텐츠를 만들 건데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다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바로 영상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포인팅 벡터의 단위 면적당 전력 밀도 또는 전자파 에너지 전달 방향 뭐 이런 키워드를 문제에서 만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떠올리냐? 제가 포스트잇을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재밌는 기능을 한번 넣어봤어요. 이거를 가렸다가 보여드렸다가 가렸다가 보여드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팅 벡터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바로 전개의 세기 곱하기 자개의 세기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벡터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러한 형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 이러한 보기가 있으면 이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포인팅 벡터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해당 내용을 여러분이 객관식 보기에서 바로 골라주시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1번 이 정도 보고 우리 2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파속도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파속도 여러분 V는 루트 엡실론 뮤 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율 곱하기 투자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식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파속도 V가 무엇입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면 루트에 엡실론 곱하기 투자율이라고 하는 뮤 분의 1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전파속도 V는 루트 엡실론 뮤 분의 1 이렇게 갑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내용 이렇게 보고 3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유공간이나 진공에서 고유 임피던스 값을 구해봐라. 뭐 공식을 찾아봐라. 이런 게 객관식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자기약에서 고유 임피던스 뭐라고요? 고유 임피던스가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는 바로 이 내용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유 임피던스 Z는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루트의 엡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는 377. 실제로 여러분 이 엡실론 제로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뮤 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잖아요. 이걸 루트 씌워서 계산해보면 377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전기자기약에서 고유 임피던스가 나오면 해당 내용만 알고 있으면 바로 객관식에서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고유 임피던스가 나오면 자개의 세기 분의 전개의 세기 즉 H분의 2 하고 이것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 루트의 엡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 그리고 377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별로 공식을 여러분이 꼭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단위 문제 볼까요? 이런 단위가 나옵니다. 이거 뭐지? 옴 곱하기 세크 여러분이 S가요 세컨드의 약자예요. 그래서 옴 세컨드는 요 H 헨리와 같다. 그리고 세컨드 퍼 옴은 F 페럿의 단위와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옴 세컨드와 같은 단위는 무엇입니까? 고민할 것도 없죠. 우리는 H 자개의 세기로 합니다. 만약에 세컨드 퍼 옴은 무슨 단위랑 똑같습니까? 페럿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단위 문제 여러분 꼭 이 내용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암기 가겠습니다. 전기 쌍극자 전개의 세기. 여러분, 전기 쌍극자가 나오고 전개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다시 전기 쌍극자가 나오고 전개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공식 바로 이렇게 갑니다.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 세제곱 분의 m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내용은 한번 쭉 눈으로 봐주시고 공식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물어보냐면 세타가 0도에서 뭐 최대냐 최소냐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코사인 0도니까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럼 최대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코사인이 90도면 코사인 90도는 뭡니까? 0이죠. 그럼 당연히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이 내용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쌍극자가 나오고 전기의 세기라는 키워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고 최대값과 최소값까지도 각도별로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저항과 정전 용량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저항과 정전 용량과의 관계. RC는 로우 곱하기 엡실론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시 RC는 로우 엡실론. 이것도 식 자체를 암기해 주세요. 이것 자체를 여러분 선택해야 될 경우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항과 정전 용량과의 관계. 이거 공식으로 표현하면 RC는 로우 엡실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일곱 번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시 접선, 법선 성분 관련된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전속밀도죠. 전속밀도 D1 코사인 세타 1은 D2 코사인 세타 2. 자, 이 내용이 나오면 법선 성분 통일 이렇게 키워드별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전기의 색이죠. E1 사인 세타 1은 E2 사인 세타 2 접선 성분 통일.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 2 분의 탄젠트 세타 1은 엡실론 2 분의 엡실론 1. 이건 굴절각인데 유전율에 비례한다. 이 키워드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도를 보면 만약에 문제에서 법선을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는 D1 코사인 1 그리고 D2 코사인 2 이것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접선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E1 사인 1 E2 사인 2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선인 경우와 접선인 경우일 때 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잘 나와요. 사실 여기 있는 문제 다 잘 나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가보면 굴절각 있어요. 탄젠트 나옵니다. 탄젠트 2 분의 탄젠트 1은 엡실론 2, 엡실론 1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별로 이 내용 가져가 주시고 자, 이어서 여덟 번째 표면 전하 밀도예요. 표면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크고 뾰족하면 뾰족할수록 표면 전하 밀도가 커진다. 자, 그러니까 표면 전하 밀도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에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시기도 했을 거예요. 이것은 곡률이 컸을 때 그리고 뾰족할 때 곡률이 크다는 게 뾰족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표면 전하 밀도가 커진다. 이렇게 키워드 암기해 주셔서 바로바로 문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홉 번째 이것도 잘 나와요. 다 잘 나옵니다. 자, Q에서 발산되는 기전력의 다시 전기력선의 총수. Q라는 전하가 있겠죠. Q에서 발산되는 전기력선의 총수는 무엇이냐? 공식입니다. N은 총수가 되겠죠. 전기력선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것은 엡실론 유전율 분의 전기량 Q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식을 잘 보면 유전율이 엡실론인데 엡실론 제로와 엡실론 R로 나눴어요. 엡실론 제로는 진공 중의 유전율. 엡실론 R은 진공 중의 유전율이 아니죠. 이것은 비유전율.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만약에 숫자 대입하는 거면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Q값은 전기량이 되고. 그래서 대부분 공식 선택하는 문제도 나오고 이곳에 숫자를 대입하는 문제도 나오니까 공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암기 한 번에 안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할 수도 없어요. 저도 못해요. 그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빈도를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한 번에 집중도 있게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내용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상한 거 아니니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계속해서 10번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패러데이관 밀도, 전속 밀도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문제가 나올까 보니까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봐요. 패러데이관과 다시 패러데이관의 밀도랑 전속 밀도는 무슨 관계냐?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동일한데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데이관의 밀도랑 전속 밀도랑 비교하는 게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다 체크하고 우리 11번 감자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감자율은 구자성체일 때 3분의 1.
그리고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는 0. 그리고 굵고 짧은 막대는 그냥 크다. 가늘고 긴 막대는 작다. 이 키워드를 암기해 주시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구자성체와 환상 솔레노이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자율이라는 키워드가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구자성체면은 3분의 1로 가면 되고 환상 솔레노이드면 0으로 가면 된다. 그리고 굵고 짧은 막대는 뭔가 클 것 같잖아요. 가늘고 긴 막대, 가늘대요. 작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나오는 것은 구자성체와 환상 솔레노이드 이 내용 정도만 일단 우선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성체입니다. 자성체. 자성체면은 이런 게 있겠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어요. 강자성체는 철, 니켈, 코발트가 있고 상자성체는 백금, 산소, 질소, 알루미늄이 있고 주석까지 있습니다. 반자성체는 은, 구리, 비스무트, 물 이렇게까지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일단 암기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강자성체는 쉽죠. 자, 니코철. 자, 니코철, 니코철, 니코철. 다시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고 계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자, 강자성체 니코철. 여러분 니코철. 니코철. 됐습니까? 다시 강자성체 뭐라고요? 니코철. 자, 그 다음 상자성체는 백산질 알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암기하기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강자성체는 뭐 니코처럼 바로 가면 되는데, 네, 상자성체 우리 백종원 선생님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근데 말투가 어떠시죠? 뭐뭐 했쥬 이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 표현을 잠깐 빌려와서 제가 조금 억지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백종원 선생님 떠올려주시고 백산질. 자, 백종원 선생님 떠올렸으니까 백산질까지 가는 거예요. 백산질. 자, 말투 어떠세요? 알주 이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민망해요. 근데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백산질 알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셔야 돼요. 그래서 상자성체는 백종원 선생님 떠올려주시고 백산질 알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금, 산소, 질소, 알루미늄, 주석, 백산질 알주. 자, 반자성체 안 외워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된다고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외웠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는 다 뭐다? 반자성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자성체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우리가 강자성체, 상자성체 외웠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꼭 여러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속밀도입니다. 자속밀도는 B라고 쓸 수 있죠. 자속밀도 B는 진공중의 투자율 곱하기 H, 자개의 세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진공중의 투자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개의 세기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자속밀도와 자개의 세기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투자율의 차이에 있다. 근데 이게 진공중의 어떤 투자율이고 만약에 진공중이 아니라 어떤 다른 상황이라면 여기에 비투자율까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4번 보겠습니다. 로셀륨이나 수정에 열을 가하면 분극을 일으킨다. 자, 로셀륨 나왔고 무슨 분극이 나왔어요. 이런 키워드 지금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양전기와 음전기가 나왔대요. 그리고 역분극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민도 할 거 없어요. 파이로 전기 떠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키워드 암기로 가는 거예요. 로셀륨 나오고 분극 나오고 양음전기 나오고 역분극 나왔다. 그럼 문제에서 보기에서 어떤 전기입니까? 이거 물어보거든요. 잘 나와요. 파이로 전기입니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5번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15번 구부러지는 도선이래요. 자, 일단 구부러지는 도선 큰 전류 흘렀대요. 도선 상호 간의 반발력으로 도선이 원의 형태를 취한다. 자, 키워드 잡아볼게요. 구부러지는 도선에 큰 전류를 흘리면 도선 상호 간 반발력으로 도선이 원의 형태. 구부러지는 도선, 전류 흘리고 원의 형태를 취한다. 이것은 바로 스트레치 효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구부러진다, 반발력 있다, 도선이 원의 형태를 취한다 이런 키워드를 문제에서 딱 만났다면 보기에 분명히 스트레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스트레치 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스트레치. 다시 스트레치. 좋습니다. 16번 넘어가 볼게요. 펠티에, 제백, 톰슨. 이거 헷갈리죠? 펠티에는 뭐고 제백은 뭐고 톰슨은 뭐냐? 펠티에는요, 제백은요, 톰슨은요 이 내용과 같습니다. 일단 펠티의 효과는요 두 금속이 나와요. 그리고 전기가 먼저 나오고 열이 발생하거나 흡수됩니다. 제백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두 금속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펠티에랑 제백은 두 금속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똑같지만 먼저 전기를 가하느냐 열을 가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펠티에는 두 금속에 전기를 가했더니 열의 발생과 흡수, 제백은 두 금속에 열을 가했더니 전기가 발생하더라. 자, 톰슨은 간단합니다. 한 금속이에요. 즉 동일 금속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동일 금속의 온도차, 그리고 전기, 그리고 결국엔 열의 발생과 흡수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 잘 나오는 건 펠티에와 제백인데 우리가 사실 시작 부분에서 만약에 동일 금속이라는 게 나오면 톰슨으로 바로 답을 가져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어떤 규칙성을 봐주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입니다. 결합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합계수는 루트 L1, L2 분의 M이 됩니다. 여기서 L1은 자기 인덕턴스, L2도 자기 인덕턴스, M은 상호 인덕턴스가 되겠죠. 그럼 결합계수가 도대체 뭐냐? 이 인덕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인덕터가 서로 얼마나 작용을 하는지, 즉 그 자기 인덕턴스 서로가 얼마나 서로 영향을 주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게 결합계수예요. 뭐 잘 되면 결합계수가 1에 가까울 것이고 잘 안 되면 결합계수가 0이 되겠죠. 자, 그럼 결합계수의 범위도 물어봅니다. 결합계수 K는 0과 1 사이에 분포해 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쭉 봐주시고 이어서 자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석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뭐가 있냐면 영구자석과 전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자석은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크다. 전자석은 잔류자기는 크고 보자력은 작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잔류자기와 보자력이 큰 거 뭐라고요? 영구자석. 잔류자기는 큰데 보자력이 작다. 이거 전자석입니다. 이 차이예요. 영구자석은 잔류자기와 보자력 모두 크고 전자석은 잔류자기는 크지만 보자력은 작다. 이런 내용으로 학습을 이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B2자율이 가장 큰 거 뭐예요? B2자율 가장 큰 것은 강자성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딱 물어봅니다. B2자율이 가장 큰 게 뭔지 압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객관식이니까 거기에 분명히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역자성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고민도 할 거 없습니다. B2자율이 가장 큰 것은 강자성체로 갑니다. 그래서 19번에 강자성체. 이어서 강자성체에서 자구의 자축이 급격히 자기의 방향으로 회전하여 자속 밀도를 증가시키는 현상, 바크하우젠 효과입니다. 자, 키워드 학습갑니다. 만약에 어떤 강자성체에서 자구의 자축이 급격히 자기의 방향으로 회전했대요. 그러면 그냥 바크하우젠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문제에서는 자구의 자축이 급격히 자기의 방향으로 회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민도 할 거 없습니다. 객관식에 있는 바크하우젠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급격히 변화한다, 회전한다, 이런 관점이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번 강자성체의 특징은 그럼 뭐냐? 자기포화 특성, 고투자율 특성, 히스테리시스 특성 이 세 개 주고 나머지 하나 이상한 거 줄 겁니다. 자, 다시 강자성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포화 특성이 있고요, 고투자율 특성이 있고요, 히스테리시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이 정도만 보고 22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항률이 작은 순서 보겠습니다. 자, 은이 저항률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 알루미늄, 그 다음 철, 그 다음 백금 순서로 저항률이 작다. 그만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순서가 되는 거죠. 왜? 저항률이 작다는 것은 전기가 그만큼 잘 통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은, 알루미늄, 철, 백금 순으로 가게 됩니다. 23번으로 넘어갑니다. 중심 자기애색이 세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잘 나오는데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 이에 따라서 뒤쪽은 다 똑같거든요. 파이 L분의 I, 파이 L분의 I, 파이 L분의 I는 모두 똑같아요. 근데 정삼각형의 중심 자개세기는 2분의 9가 앞에 곱해지고요. 정사각형의 중심 자개세기는 2루트 2가 곱해지고요. 정육각형은 루트 3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각각 요 앞에만 여러분이 삼각형일 때냐, 사각형일 때냐, 육각형일 때냐 이거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공식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곳에 이제 L값과 I값의 숫자를 대입하게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왜? 우린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게다가 잘 나오는 핵심 빈출이잖아요. 그래서 23번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고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일 때 꼭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24번 간단합니다. 여기 양전하 플러스 Q잖아요. 플러스 Q 요 양전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Q의 무한평면 도체에 대한 영상전하 고민도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Q입니다. 다시 플러스 Q의 무한평면 도체에 대한 영상전하 고민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Q입니다.
자, 25번 바로 갑니다. 자, 25번입니다. 파동 임피던스를 물어본다면 문제에서 파동 임피던스에 대한 공식이 무엇이냐? 바로 H분의 E, 즉 자개의 세기분의 전개의 세기. 이것을 루트로 표현하면 루트 엡실론 분의 루트 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우리 아까 했던 거랑 공식이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파동 임피던스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H분의 E, 루트 엡실론 분의 루트 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6번 넘어가 볼게요. 유전율과 투자율의 단위, 여러분 유전율은 페러퍼 미터가 되는 것이고 투자율은 헬리퍼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 꼭 기억해 주세요. 유전율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투자율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까지 혹시 물어볼 수가 있냐면 이런 거. 여기서 유전율이 엡실론이잖아요. 진공 중의 유전율은 엡실론 제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 값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의 단위는 페러퍼 미터까지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투자율 뮤 제로, 진공 중의 투자율 뮤 제로는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그리고 단위는 헬리퍼 미터까지 암기를 하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유전율의 단위는 페러퍼 미터, 투자율의 단위는 헬리퍼 미터가 되더라. 이어서 27번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W는 2분의 1 Li 제곱, W는 2분의 1 Li 제곱, L은 자기 인덕턴스, I는 전류가 되겠죠. 자, 여기서 짝꿍 등장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어요. 28번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분의 1 QV 그리고 2분의 1 CV 제곱.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 W는 2분의 1 QV, 2분의 1 CV 제곱. 이 Q 값이 CV라고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V 제곱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W는 2분의 1 Li 제곱,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QV 혹은 2분의 1 CV 제곱. 문제에서 어떤 것을 쓰라고 할지 몰라요. 문제에서 Q 값 주고 V 값 주면 2분의 1 QV 쓰면 되고, 문제에서 C 값 주고 V 값 주면 요거 2분의 1 CV 제곱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잘 나오니까 공식 자체 혹은 숫자 대입까지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분극의 세기, 이것도 상당히 잘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급적 여기에 지금 전개된 풀이 있잖아요. 이거는 암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의 마이너스 1에다가 뭐가 곱해집니까? 전개의 세기가 곱해져요. 그래서 이 형태 찾는 것 자체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 쓴 거죠. 전개한 거죠. 이거는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E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의 이 형태. 그리고 또 이것을 한 번 더 정리하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친구가 결국엔 D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D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의 이것은 또 정리하면 이렇게까지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간 관계상 다 풀어서 유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간별로 분극의 세기 P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네 가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객관식 중에서 이런 걸 고르는 게 나올 텐데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9번 이 정도로 보고 쿨롱의 힘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30번 쿨롱의 힘이에요. 이거 많이 보셨죠? F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이것을 계산기로 한번 넣어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텐데 4파이 곱하기 엡실론 제로분의 1 이거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파이 값 대입하면 되고, 엡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9 곱하기 10의 9제곱이 나옵니다.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에서 이제 각각 R값, Q값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도 많이 나오니까 해당 공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상수잖아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은. 그래서 이걸 K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이 K 값이 곧 9 곱하기 10의 9제곱이고 이것이 곧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진공 중에서. 보통 진공 중으로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 이어서 정전차폐 가봅니다. 정전차폐가 뭐냐? 임의의 도체로 완전히 감싸면 전개를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다. 정전차폐라고 하는 것은 도체로 완전히 이제 감싸면 전개를 완전 차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정전차폐구나 인지를 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정말 쉬울 겁니다.
그래서 32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직선도체의 전류를 흘릴 때 자기의 방향은 무엇이냐? 바로 오른나사의 회전 방향.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전선이 있어요. 근데 위쪽으로 전류 I가 흐릅니다. 그러면 도선에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자기장이 형성될 텐데 이 자기장, 즉 자기의 방향은 요 엄지손가락이라고 했을 때 전류의 방향을 나머지 네 손가락은 그걸 말아쥐는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기장, 즉 자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혹은 오른나사 회전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초전도체의 성질. 한창 이슈가 됐었던 것이죠. 자, 초전도체. 정말 꿈의 성질입니다. 이거 보세요. 임기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없대요. 여러분 전기 저항이 없대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상온에서 구현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특정 온도에서 이러한 성질을 구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도 열 발생이 없대요. 내부에 자기장이 없대요. 자석 위에 놓으면 이렇게 뜬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실현되면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떤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의의 온도값에서, 즉 임계온도 이하에서 전기저항이 없는 거, 그리고 전류가 흘러도 열발생이 없대요. 그리고 내부 자기장이 당연히 없겠죠. 그 다음 자석 위에 놓으면 위로 뜨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성질까지 한번 살펴봤고 3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번입니다.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입니다. 자, 공식으로는 F는 R분의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여러분 이거 생소하시다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러면 조금 괜찮을 겁니다. 여기 도선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위쪽으로 전류가 I1이 흐르고 여기도 위쪽으로 I2가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I1의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형성될 거예요. I2도 자기장의 방향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자기장의 방향이 같잖아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방향이 같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의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것이 우리는 흡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자기장에 대한 흡인력에 대한 식이 F는 R 곱하기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는 것이고 R 값은 요 사이 간격, 도선 사이 간격을 R이라고 놓는 거고 I1과 I2가 이렇게 놓아지는 것이고 이 둘 사이에 작용한 힘을 F라고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탄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요 아래쪽이에요, 하나는. 그러면 요 식은 똑같아요. 하지만 흡인력이 아니라 반발력이 되겠죠, 그때는. 반발력에 대한 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 암기가 중요합니다. F는 R분의 2I1, I2 그리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것이 보다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 꼭 암기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우리는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5번입니다. 자성체의 비투자율 범위입니다. 자, 일단 강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매우 큽니다. 자, 그래서 비투자율이 아까 큰 거 강자성체라 그랬잖아요. 자, 기억나시나요? 괜찮아요. 우리 반복해서 볼 거니까. 자, 상자성체는 뭡니까? 이것은 1보다 조금 커요. 그리고 반자성체는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공기나 진공 중의 비투자율은 이거 그냥 1이에요. 1. 그래서 이 내용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에 따라서 비투자율의 범위까지 우리가 객관식에서 고르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6번입니다. 분포 전하에 의한 전개를 구할 때는 가우스 법칙을 사용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나 분포 전하에 의한 전개 세기를 구하고 싶은데 무슨 법칙 사용해야 됩니까? 바로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37번입니다. 평면도체 표면에서 무한 원점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일을 물어보거든요. 자, 여러분 키워드 잘 잡아주세요. 평면도체 표면, 무한 원점 운반, 필요한 일. 평면도체 표면, 무한 원점, 필요한 일. 이거 여러분 16 기억해주세요. 16. 그래서 W는 16 파이 엡실론 제로 D 분의 Q 제곱.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W는 16 파이 엡실론 제로 D 분의 Q 제곱.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우리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도체 표면 무한 원점까지 운반 필요한 일. 그러면 16을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37번은 이 정도만 보고 우리 38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 가설된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이거 되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가주시면 됩니다. 그냥 h의 반비례합니다. 공식은 이렇게 돼요. f는 4파이 엡실론 h 높이죠. 분의 마이너스 람다 제곱인데 여러분 물어보는 건 결국 h와의 관계를 물어봅니다. 즉 높이에 반비례한다. 이것으로 가주시면 돼요. 키워드 다시 잡아볼게요. 대지면의 높이 h로 평행 가설된 선전하가 지면으로부터 받는 힘, 이거 막 그림도 나오고 그럴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 고민도 하지 말고 h, 즉 높이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플레밍의 법칙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물어봤으니까 제가 여기 갖고 왔겠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에 대한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 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전동기, 오른손 발전기. 그래서 암기법 뭐가 있습니까? 우, 발, 좌, 전. 자, 우발좌전이 뭐냐? 오른쪽 발전기, 좌. 왼쪽 전동기, 그래서 우발좌전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우발좌전, 우발좌전.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은 전동기, 좌전. 플레밍의 오른손은 발전기, 우발. 그래서 우측, 좌측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발좌전, 오른손은 발전기, 왼손은 전동기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이랑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이랑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이거 실제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근데 틀린 겁니다.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가 흘렀을 때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는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0번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변이전류와 관계가 가장 깊은 것은 유전체.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변이전류랑 관계 깊은 건 뭐냐? 고민하지 마세요. 유전체라고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유전체가 될 겁니다. 41번 보겠습니다. 작의 에너지 밀도가 무엇이냐? W는 2분의 1 자속 밀도 곱하기 자개의 세기는 2분의 1 뮤 H제곱 은 2뮤 분의 B제곱. 이건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인트 덩어리별로 암기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자개에 대한 에너지 밀도를 물어봤다면 W는 2분의 1 BH, 2분의 1 BH, 2분의 1 뮤 H제곱. 이것은 2뮤 분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B가 뮤 H라는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B가 뮤 H다. B가 뮤 H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B에다가 뮤 H 집어넣으면 2분의 1 뮤 H 제곱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면 이렇게 2뮤 분의 B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어떤 것이 객관식에 이제 나올지 모르니까 세 가지 형태를 꼭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입니다. 여러분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자속밀도, 여기가 자개의 세기,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했던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그림. 그래서 여기 이 면적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면적. 이게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한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곧 손실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대한 면적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단위 최적당 자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서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을 의미하고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의미한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면적이 작은 것이 좋습니다. 왜? 면적이 작아야 손실이 작은 거니까. 그 손실은 무슨 손실이에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이죠. 왜? 이 면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은 단위 최적당 자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야. 이것의 같은 말로는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이 될 것이고 역시 이거랑 같은 말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되겠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면적은 작은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손실이 작으니까. 그래서 42번 이 정도 보고 우리는 4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계적 변형력 가할 때 결정체 표면에 전이차 발생되는 현상. 여러분 여기 키워드 한번 잡아볼게요. 변형력 나왔고 표면에 전이차 나왔습니다. 결정체 표면에 전이차 발생. 그럼 고민도 하지 마세요. 압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변형을 가할 때 결정체 표면에서 전이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압전 효과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다시 키워드 잡아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변형력을 가했대요. 결정체 표면에서 전이차가 발생했대요. 압전 효과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입니다. 오메 법칙의 미분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메 법칙은 오메 법칙인데 미분 형태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i는 ke 이것을 로분의 1, 2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뭐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역시 이 공식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하면 좋겠지만 모두 다 암기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그냥 객관식에서 보여주면서 나 골라주세요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매 법칙의 미분 형태를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k 곱하기 2는 로우분의 1,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 해당 포스트잇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경계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엡실론 1, 2, 엡실론 2보다 큰 경우일 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개가 유전체 경계면의 수직일 때, 전개가 유전체 경계면의 수평일 때. 그럼 우리가 키워드 가져갈 때 경계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직일 때냐, 수평일 때냐 이것만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잡아주세요. 수직일 때는 여기 엡실론 2분의 1 빼기 엡실론 1분의 1 이렇게 가는 것이고 여기 전속밀도가 곱해져요. 전속밀도. 자, 그 다음 수평일 때는 그냥 엡실론 1에서 엡실론 2를 뺍니다. 분수 형태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전속밀도가 아닌 자개 말고 전개의 세기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경계면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엡실론 1이 엡실론 2보다 큰 경우래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직일 때와 수평일 때. 자, 수직일 때부터 보면 엡실론 2분의 1 빼기 엡실론 1분의 1 여기에 d제곱을 곱한다. 전속 밀도를 곱한다. 그리고 분수의 형태가 있다. 자, 수평일 때는 그냥 1에서 2를 뺀다. 그리고 전개의 세기를 곱해준다. 제곱을 곱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 키워드별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직일 때냐 수평일 때냐 구분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헷갈리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어서 46번 보겠습니다. 접지된 구도체와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 다시 접지된 구도체와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민도 할 것 없이 항상 흡인력이 작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접지된 구도체와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거요. 항상 흡인력이 작용할 텐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원형 선전류의 중심축상 점피의 자위를 나타내는 공식은 무엇이냐? 자, 원형 선전류 나왔고 중심축상 점피의 자위를 물어봤어요. 그럼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위 U는 2분의 I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 형태를 고르는 문제 자체가 나오니까 공식 자체를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48번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결적 물체에 전장을 가할 때 유도되는 분극은 무엇이냐? 자, 키워드 잡아볼게요. 다이아몬드 나왔어요. 그리고 단결적 물체에 전장을 가했다. 분극이 일어났다. 자, 그러면 전자분극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나왔어요. 그리고 전장을 가했대요. 유도되는 분극 물어봤어요. 이것은 전자분극입니다. 전자분극. 자, 이어서 49번. 동축 원통 사이의 정전 용량. 이거 잘 나오죠? 동축 원통이라고 나오면 정전 용량 구할 때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식을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험 볼 때까지만 이 내용을 암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축 원통이라는 키워드, 다시 동축 원통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정전 용량 물어볼 거거든요. C는 ln a분의 b분의 2파이 엡실론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망의 마지막 50번 문항입니다. 회전자에 작용하는 토크를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텍스트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림이랑 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회전자에 작용하는 토크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그림을 주면서 회전자에 작용하는 토크가 무엇입니까? 고민도 하지 마세요. 이 그림이 나오고 이런 문구가 나왔다면 바로 2파이분의 C0 곱하기 V제곱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왜? 그림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외우기도 좋잖아요. 이런 그림 나오면 나는 어떤 회전 토크가 나올 것이고 회전자에 작용하는 토크가 나올 것이고 그럼 난 공식 2파이분의 C0 곱하기 V제곱으로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단답부터 50번 단답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 오늘 좀 어떠셨습니까? 좀 괜찮으셨습니까? 사실 이 내용 중에서 쉽게 외울 만한 것도 있고 헷갈렸던 것들도 있고 어려웠던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금 바꿔 생각하면 내가 이 50문제만 반복해서 들으면서 암기를 해 놓으면 단답에 대한 걱정은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단답을 다 맞출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 한 3, 40점은 확보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까지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빈출을 분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콘텐츠 안에 있는 50문항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의 점수층은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50문제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한 30점, 20점, 30점은 그냥 가지고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에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한 내용은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과 콘텐츠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못 외워요. 오히려 암기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셔도 되니까 내가 지금 못 외운다 그래서 절대로 나 스스로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여러분 반복 재생 준비해 놓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